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요 그래프를, 어, 그,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인덕터를 공부를 할 때는, 캐패시터하고 이제 좀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이제 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소자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비슷한 그래프를 지금 캐패시터를 공부를 하면서도 봤는데, 여러분들 앞장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잘 한번 보시면, 이 세로 축이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었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패시터를 공부를 할 때는 충방전 전압에 대한 특성을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덕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전압이 아니고 지금 전류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류에 대한 특성. 자,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좀 대비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캐패시터는 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는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전압과 전류는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압만 영향을 주고 전류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특성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인덕터는 결국은 전류를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딱 그 비교점,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그래프를 수학적인 공식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 동일한 공식이 앞에 이제 캐패시터를 할 때도 동일하게 이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압 공식과 전류 공식이 있었는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캐패시터를 할 때는 이제 전압 공식에 대입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인덕터에서는 두 개 다 이제 동일한 공식입니다. 그냥 I 대신에 V 뭐 이것만 이제 바꿔 넣으면 되는데, 전류 공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류 공식.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I 값이, 그러니까 전류 값이 0에서부터 전류가 증가할 때의 뭐 공식, 정리된 공식이 있고, 또는 어떤 값에서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그런 공식이 이렇게 따로 정리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이것 따로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더 헷갈리고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류 공식이든 전압 공식이든 한 가지를 딱 기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압 대신에 전류로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결국 타우분의 T죠. 마이너스 타우분의 T입니다. 그러니까 타우분의 T로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C 회로에서는 타우는 RC죠. 그런데 우리가 인덕터 회로에서의 타우는 R분의 L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타우가 여기 분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L분의 R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놓고 외우기보다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 하나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압에 대한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면, V는
VF 이거는 이제 파이널 값, 최종 값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V 이니셜 값, 초기 값 마이너스 최종 값 곱하기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이제 하나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해야 될 때는 전압에 대한 공식으로 가시고 타우 대신에 RC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인덕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V 대신에 이제 전류로 다 바꾸고 타우 대신에는 R분의 L을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I 값이 0에서부터 증가해서 라고 이렇게 나오면 초기 값은 다 0으로 넣는 겁니다. 그죠? 초기 값은. 그 다음에 어떤 값에서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0이 되는 어떤 그런 동작을 보일 때는 최종값, 이 IF 값은 다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막 여러 수식들이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다 어떻게 이거 외워야 되지라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외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인덕터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그 다음에 DC 전원에서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에서 이제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닫혀서 이제 온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전압은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서의 전압은 지금 요 코일 양단,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원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유도 전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압이 발생됐다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전류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구형파가 입력이 된다. 즉,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로 온, 오프를 반복하는 이런 구형파가 반복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압이 인가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L이죠. VL.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올라갔다가 서서히 감소하고, 또 오프되는 순간에는 반대로 역전압이 걸리죠. 역전압이 걸렸다가 다시 또 서서히 감소하고,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VR은 요 R에 걸리는 전압이죠. R에 걸리는 전압. R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전류의 변화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 이 L에서의 전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아래 흐르는 전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지수함수 곡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이제 타우 시정수와의 이제 그 관계를 지수함수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1타우라고 하는 거, 타우라고 하는 것은 쭉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다가 63%에 이르는 값이 이제 1타우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증가하는 곡선에서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곡선에서는
초기 상태 100%에서 63%만큼 감소한 값, 즉 그게 이제 37%까지 떨어진 값이죠. 그 값이 1타우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값에 이르기까지 약 5타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타우는 RL 회로에서의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 저항과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류가 인덕터를 통과할 때, 즉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교류 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저항값을 가진다라고 하고, 교류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유도성 리액턴스. 우리가 앞에서도 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그죠?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하나의 저항과 같은 어떤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를 이야기할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인덕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덕터에서는 유도 전압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즉 유도성 저항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 교류 전원의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덕터에서의 유도 전압에 관련된 식은 이렇게 이제 인덕턴스 곱하기 DIdt, 전류의 변화율로서 전압이 유도되는 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나하나의 그 관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제 우선 X라고, 리액턴스는 X로 표기하고, 유도성이라고 해서 이제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유도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렇게 L로 아래 첨자를 표기를 합니다. 자, 주파수가 있는 요 교류 전원을 이제 인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지금 인덕터 하나가 연결이 돼 있고 전류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전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파수가 증가가 되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전류는 감소한다 이거예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항 성분이 증가하면서 전류는 감소한다. 또 반대로 주파수가 감소되면, 주파수를 지금 감소시키는 겁니다. 주파수가 감소되면 이 유도성 리액턴스, 즉 저항 성분이 감소하면서 전류는 증가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도 회로에서 전류는 전원 전압의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이 성분은 정연파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정연파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화율이 높으면 유도되는 전압도 커지게 되겠죠. 그죠? 변화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변화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변화율이 높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으면 유도되는 전압도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인덕터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유도되는 그 전압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그 전압은 결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하면 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정연파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저항처럼 작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항처럼 작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니까.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파수가 고정된 상태, 전압과 주파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전류라고, 자, 1mH의 인덕터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전류가 흘렀다면 더 큰 인덕터 값을 사용을 하면 전류는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와 인덕턴스 값은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 XL은 어디와 어디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비례하고 또 인덕턴스 값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계식을 한번 보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요 XL,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이 인덕터에 의해서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그 관계식은 이렇게 2파이 FL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XL은 2파이 FL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2파이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상수로 보고 F 주파수 그 다음에 L은 인덕턴스 값이죠. 인덕턴스 값. 그래서 주파수와 인덕턴스 값에 따라서 유도성 리액턴스 XL도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캐패시턴스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이야기를 할 때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파이 FC분의 1로 나타냈었죠. 그죠? 2파이 FC분의 1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XC는 2파이 F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했던 것과 서로 비교를 해서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요 이야기는 14장, 15장쯤 이제 들어갈 때 아마 한번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저항은 기본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캐패시터를 하면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XC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XL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항도 있고 뭐 XC, X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R로 나타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직류회로에서 이렇게 이제 R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교류회로까지를 같이 생각을 하면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G로 나타낼 수 있어요. G.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것,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직류 회로에서의 저항의 성분인 R과 그 다음에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의 성분인 X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X라고 하는 자 R과 X로 이 저항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 성분은 또 XC와 XL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C라고 하는 것은 캐패시터에 의한 저항 성분. 그래서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XL은 이렇게 L, 우리가 코일, 인덕터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항 성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또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과 X가 합쳐져서 결국 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G를 이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15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다시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리액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저항과 동일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교류 회로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항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와 L로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에 의한 저항 성분 그리고 인덕터에 의한 저항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XC는 주파수와의 관계 2파이 F C분의 1 캐패시턴스와 주파수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잘 표기를 해야죠. C XL은 2파이 FL에 이렇게 비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로 XC와 XL을 이렇게 잘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관계는 이제 전류는 전압보다 인덕터에서의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캐패시터에서의 그 위상 특성과 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덕터가 어떻게 회로에서 동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전류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전압은 어땠습니까? 전압은 순간적으로 팍 튀었다가 유도전압이 유도됐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 기억이 좀 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요 관계 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은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감소하는데,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 전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압은 먼저 튀었다가 감소한다. 전압이 앞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전력이 그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덕터에서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캐패시터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전력이 소비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효 전력은 0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권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권선 저항에서 약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그 소모되는 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I 제곱 R로 우리가 전력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RMS 값으로 해서 그 권선 저항 값과의 관계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권선 저항을 고려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 인덕터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돌려보내는 비율을 무효 전력 PR로 이렇게 리액티브 파워라고 해서 PR로 나타내는 거고, 단위는 VAR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뭐 VAR라고 이렇게 이제 읽기도 하는데 이렇게 VAR로 나타내는 그런 무효 전력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 전력 값은 VRMS 전압 RMS 값과 IRMS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나타냈던 리액턴스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후반부에 좀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하의 전력 계산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부하에서의 전력. 그런데 그 부하에서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유효 전력이라든가 무효 전력 또 뭐 피상 전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전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위도 사실 이제 다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하에서의 유효 전력, 부하에서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통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때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VAR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피상전력값 같은 것들을 쓸 때는 또 이렇게 VA 이건 이제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단위를 전력값인데 왜 이렇게 단위값이 다르게 나오지? 다르게 표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전력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유효 전력이라는 것이 있고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렇게 단위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력이 얼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겠지만 이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는 이렇게 무효나 유효나 피상 전력과 같은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구분해서 나타내는 그 전력값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618페이지 이제 코일의 양호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양호도. 이 양호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권선 저항이나 코일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유효 전력에 대한 인덕터의 무효 전력의 비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한 유효 전력에 대한 무효 전력의 비, 그냥 단순히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비. 근데 뭐 이 양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후에 이제 공진회로 이야기를 할 때 뭐 한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뭐 표현을 하냐면, 주파수 선택성이 높은 경우, 주파수 선택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영역의 주파수 대역,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뭐 Q가 높다, 양호도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I를 딱 상쇄시켰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도라고 하는 것이 코일의 권선 저항 또는 그 코일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 그것의 유효 전력에 대한 인덕터의 무효 전력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6절에 인덕터 응용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덕터는 캐패시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콘덴서라고 하는 이 캐패시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사용의 빈도는 더 실제적으로는 낮아요. 사용의 빈도는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소자는 아니고요. 중요한 소자이고, 이제 뭐 사용의 빈도로 본다면 캐패시터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거나 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응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 감소.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회로에서 그런 전기 노이즈들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회로의 어떤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응용 예가 많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